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대 강윤서 대위. 그녀의 총구가 향한 곳은 적이 아닌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강 대위, 지금 내 할아버지 목숨 줄. 내가 쥐고 있는 거 안 보여? 총 내려. 그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봐. 내 머리에 구멍 나는 게 더 빠를 테니까. 새벽 3시 삼성 장군인 할아버지가 보낸 12초의 비명 섞인 전화. 그 직후 군 본부는 기다렸다는 듯 할아버지를 반역자로 낙인 찍고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동료였던 요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그녀는 군복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유령이 되어 무법지대 골드문으로 잠입합니다. 국가가 버린 별, 그리고 그 별을 구하기 위해 괴물이 된 손녀의 잔혹한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새벽 3시 정각 강윤서의 단말이 진동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윤서는 눈을 떴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이 단말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지를 보는 순간 윤서의 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제15군 단장 관사 할아버지였습니다. 윤서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잡음만 들렸습니다. 윤서가 단말을 귀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련의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암호였습니다. 골드문.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10년 전 윤서에게 가르쳐준 비상 코드였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그 코드였습니다. 좌표가 이어서 전송됐습니다. 북위 37도, 동경 127도. 12초가 지나자 통화가 끊겼습니다. 윤서가 침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옷장을 열어 전투복을 꺼냈습니다. 바지를 입으며 단말로 707 부대 상황실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상의를 걸치며 부대 출입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떴습니다. 접근 거부. 미승인 사용자.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도 안 돼. 윤서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문 인식을 요청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면 인식을 시도했습니다. 역시 거부됐습니다. 윤서가 단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707 부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정보가 지워졌습니다. 아니, 누군가 지운 것입니다. 윤서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고요했습니다. 불빛들이 평화롭게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았습니다. 그 평화 아래 무언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윤서가 전투와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공식 루트는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비공식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윤서가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한강을 건너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30분쯤 달리자 익숙한 동네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서가 골목 안쪽 큰 기와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윤서가 담장 옆 소나무 뒤로 갔습니다. 벽돌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뒤편에 숨겨진 지문 인식기가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손을 갖다 댔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담장 일부가 열렸습니다. 윤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옆에 철제 뚜껑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지하로 이어졌습니다. 윤서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불을 켜자 작은 경납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면에 무기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소총, 권총, 수류탄, 모두 미등록 장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역 후를 대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윤서가 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허리춤에 권총을 찼습니다. 수류탄 4개를 조끼에 꽂았습니다. 구석에 덮개가 씌워진 차량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덮개를 벗겼습니다. 검은색 전술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윤서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윤서가 단말을 꺼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목적지까지 2시간. 윤서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윤서는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한번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윤서야, 이곳을 기억해라. 언젠가 내가 와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당시 윤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윤서가 차를 세웠습니다. 더 이상 차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비를 챙기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0m쯤 걸어가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녹슨 철조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달린 카메라는 새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몸을 낮췄습니다. 쌍안경을 꺼내 주변을 살폈습니다. 50m 앞에 초소가 보였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전투복에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블랙카드, 민간 군사 기업이었습니다. 5년 전 중동에서 마주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윤서가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곳에 갇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골드문은 더 이상 국가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사유화한 것입니다. 윤서가 배낭에서 열화상 스캐너를 꺼냈습니다. 초소 안을 스캔했습니다. 2명의 체온이 감지됐습니다. 윤서가 소총을 들었습니다. 마취탄을 장전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 없이 탄환이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목에 꽂혔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2번째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가 다시 쐈습니다. 2번째 남자도 쓰러졌습니다. 윤서가 달려갔습니다. 초소 안으로 들어가 2 남자를 결박했습니다. 무전기를 빼서 주파수를 확인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 벙커 내부가 보였습니다. 복도, 계단, 방들, 최소 20명 이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단말로 벙커 구조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열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윤서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윤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 계단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윤서의 발소리만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50개쯤 내려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차가운 빛을 뿌렸습니다. 윤서가 소총을 들고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벽면에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카메라를 올려다 봤습니다. 렌즈가 윤서를 향해 천천히 돌았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0m쯤 가자 천장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윤서가 멈춰 섰습니다. 천장 패널이 열리며 포신이 내려왔습니다. 자동 포탑이었습니다. 윤서가 옆으로 굴렀습니다. 총알이 바닥을 갈아댔습니다. 윤서가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안전핀을 뽑고 포탑을 향해 던졌습니다. 폭발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포탑이 불타며 떨어졌습니다.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귀가 왱왱 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다시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윤서가 단말을 꺼냈습니다. 초소에서 촬영한 구조도를 확인했습니다. 서버실은 오른쪽이었습니다. 윤서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m쯤 가자 철제문이 나타났습니다. 서버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역시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서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윤서가 중앙 콘솔로 다가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관리자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접근이 허가됐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작전 명령서 폴더를 열었습니다. 문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윤서의 눈이 한 파일에 멈췄습니다. 비상계엄 사령부 긴급 명령. 윤서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15군 단장 강태윤의 즉각 체포, 반란 혐의, 기밀 유출 혐의.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할아버지는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윤서가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윤을 반역자로 만드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윤서가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말에 저장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윤서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헬기 한 대가 착륙장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윤서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헬기 옆구리에 찍힌 마크를 확인했습니다. 707 부대. 윤서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윤서가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면 동료들은 윤서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윤서가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서버실 뒤편을 살폈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윤서가 달려가 덮개를 열었습니다. 좁았지만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윤서가 배낭을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덮개를 닫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서가 숨을 죽였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버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블랙가드였습니다. 707 부대원이 아니었습니다. 윤서가 안도했습니다. 아직 동료들과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접속했어? 로그를 봐. 파일이 복사됐습니다.
최근 5분 전입니다.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찾아. 남자들이 서버실을 나갔습니다. 윤서가 환기구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윤서가 덮개를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반대편 복도로 향했습니다. 단말의 구조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 3층 감금 구역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윤서가 계단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을 지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더 어두웠습니다. 조명도 거의 꺼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복도 끝에 철문이 보였습니다. 윤서가 다가갔습니다. 문 옆에 카드 리더기가 있었습니다. 윤서가 초소에서 가져온 카드를 찍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접근 거부. 윤서가 혀를 찼습니다.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윤서가 배낭을 뒤졌습니다. 소형 폭약을 꺼냈습니다. 문 경첩에 붙였습니다. 타이머를 10초로 맞췄습니다. 윤서가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윤서가 먼지를 헤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양옆으로 감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감방 앞에 섰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여자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가느다랗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대답했습니다. 강윤서 대위입니다. 당신은요? 선하경. 민간인이에요. 왜 여기 갇혀 있어요? 장군님이 저를 심어두셨어요. 감시하라고. 선하경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윤서가 응급키트를 꺼냈습니다. 지혈제를 뿌렸습니다. 장군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4층? 최하층이에요. 서둘러야 해요. 그들이 장군님을. 선하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선하경을 일으켰습니다. 함께 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선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대위님이 가세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장군님이 더 중요해요. 제발이요. 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선하경을 구하고 할아버지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할아버지를 구하고 선하경을 남길 것인가? 윤서가 선하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선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감방을 나와 4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더 좁았습니다. 벽에서 습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윤서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윤서가 소총을 들었습니다.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윤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한도진이었습니다. 5년 전 707 부대에서 윤서를 가르쳤던 교관이었습니다. 한도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윤서. 윤서가 총구를 한도진에게 겨눴습니다. 비켜요.
그렇게 스승을 반기나? 당신은 더 이상 제 스승이 아니에요. 한도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뒤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한도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중에 홀로그램이 떴습니다. 문서였습니다. 국방부 공문이었습니다.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셨어. 윤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한도진이 홀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사망 확인서였습니다. 강태윤 중장, 사인은 심장마비,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윤서가 문서를 응시했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한도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다 체포됐지. 신문 중에 심장이 멎었어. 나이가 있으시니까. 거짓말.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직인도 찍혀 있잖아. 국방부 장관 직인. 윤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에 온 전화. 12초 동안 들렸던 것들. 암호, 좌표, 그리고 숨소리. 윤서가 눈을 떴습니다. 숨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2시에 돌아가셨다면 3시에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한도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계세요. 한도진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3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착각이겠지. 아니에요. 생체 박동음이 들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한도진이 혀를 찼습니다. 뒤편 용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용병들이 총을 들었습니다. 윤서가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같이 죽어요. 한도진이 손을 들어 용병들을 멈췄습니다. 윤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할아버지도 죽어. 어차피 죽일 거잖아요. 아니야. 우린 장군님을 죽이고 싶지 않아.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돼. 무슨 협조요? 국가기밀 데이터. 장군님이 가지고 있어. 그걸 넘겨주시면 살려드릴 거야. 윤서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데이터를 넘기면 바로 죽일 거예요. 넌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니? 당신 같은 배신자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한도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블랙가드에 붙어서 돈을 받았죠. 나라가 먼저 날 버렸어. 한도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20년을 나라를 위해 싸웠어. 그런데 뭘 받았는지 알아? 훈장 하나. 그리고 퇴역 명령.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배신이 아니야. 생존이야.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도진은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용병이죠. 한도진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용병이면 어때? 돈은 잘 벌어. 너도 이쪽으로 와. 같이 하자. 내 실력이면 한 달에 5천은 받을 수 있어. 사양할게요. 왜? 나라가 널 지켜줄 것 같아? 넌 지금 반역자야.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졌어. 아무도 안 도와줘. 윤서가 수류탄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고집세네. 역시 장군님 손녀답다. 한도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벽면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간방이 비쳤습니다. 한 사람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윤서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피가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살아계셨습니다. 윤서가 한도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장 풀어드려요.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무슨 일이요? 데이터 전송. 장군님의 생체 신호로 암호를 풀어야 해. 그래야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거든. 윤서가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살려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체 인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문, 홍채, 심박수 모두 살아있어야만 작동했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뭔데요? 국가 비상작전 계획, 군 지휘 체계, 핵심 시설 좌표, 뭐 그런 거지. 그걸 팔려고요? 비싸게 팔릴 거야. 윤서가 이를 갈았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도진이 시계를 봤습니다. 전송까지 30분 남았어. 그 전에 내가 항복하면 할아버지 살려줄게. 거짓말. 진짜야. 우린 장군님 죽이면 손해야. 생체 신호가 끊기면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거든. 윤서가 생각했습니다. 30분. 그 안에 할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한도진과 10명의 용병. 총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윤서가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연기가 퍼졌습니다. 한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쏴!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윤서는 이미 환기구 안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벽을 뚫었습니다. 윤서가 환기구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뒤에서 한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 절대 놓치지 마.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환기구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윤서가 방향을 가늠하며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쓰렸습니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속도를 냈습니다. 앞쪽에 빛이 보였습니다. 환기구 출구였습니다. 윤서가 덮개를 밀었습니다. 좁은 방으로 떨어졌습니다. 창고 같았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일어서려는 순간 총구가 머리에 닿았습니다. 윤서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하경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지만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비밀 통로가 있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선하경이 총을 내렸습니다. 윤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서가 물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예요? 장군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3년 전에요. 선하경이 상자 더미 뒤로 걸어갔습니다. 벽을 밀었습니다.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선하경이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세요. 윤서가 따라갔습니다. 둘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선하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정보원이었어요. 국정원 소속이었죠. 과거형이네요. 3년 전에 작전이 실패했어요. 동료들이 다 죽었어요. 저만 살았죠. 선하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가 그녀의 어깨를 봤습니다. 총상 흔터가 있었습니다. 선하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병원에 입원시켜 주시고 새 신분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골드문에 들어온 거예요? 네.
장군님이 부탁하셨어요. 이곳을 감시해 달라고요. 무엇을 감시하라고요? 부패를. 누군가 골드문을 사유화하고 있었어요. 국가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죠.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경을 심어둔 것입니다. 선하경이 멈춰 섰습니다. 작은 방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안전 가옥이었습니다. 선하경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스터키예요. 장군님이 숨겨두신 거예요. 윤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USB처럼 생긴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하경이 설명했습니다. 그걸로 벙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요. 자동 방어 포탑도 제어할 수 있죠. 윤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면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가 장치를 꺼내 단말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떴습니다. 포탑 제어, 문 잠금, 조명 제어 모두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서가 선하경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선하경이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벙커 설계도였습니다. 선하경이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사각지대예요. 한도진의 용병들이 점거하지 못한 곳이죠. 왜요? 방사능 오염 구역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거짓말이지만요. 윤서가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사각지대는 4층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갇힌 곳 근처였습니다. 윤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하경이 물었습니다. 뭘 하실 거예요? 포탑을 이용해서 용병들을 분산시킬 거예요. 그 사이에 할아버지를 구하고요.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윤서가 마스터키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3층에 있는 포탑 세대를 선택했습니다. 작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말 화면에 포탑 시점이 떴습니다. 복도를 순찰 중인 용병들이 보였습니다. 윤서가 발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용병들이 쓰러졌습니다. 선하경이 놀라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윤서가 다른 포탑들도 작동시켰습니다. 2층, 3층, 4층. 곳곳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윤서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한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포탑이 왜 작동하는 거야? 부하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윤서야, 그 여자를 찾아. 윤서가 무전기를 껐습니다. 선하경을 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요. 제가 다녀올게요. 혼자 가실 건가요? 네.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 쪽이 유리해요. 윤서가 총을 챙겼습니다. 선하경이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한도진은 당신의 모든 전술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예상 못할 걸 할 거예요. 윤서가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용병들이 모두 포탑과 싸우러 간 것입니다. 윤서가 4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단말을 확인했습니다. 포탑 2대가 파괴됐습니다. 아직 4대가 남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윤서가 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간방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갇힌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 용병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포탑을 조작했습니다. 천장에서 포신이 내려왔습니다. 용병들이 놀라 올려다봤습니다.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용병들이 쓰러졌습니다. 윤서가 달려갔습니다. 간방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 묶여 계셨습니다. 윤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가에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윤서야.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윤서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목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윤서가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작은 하드 드라이브였습니다. 이걸 지켜야 해. 그게 뭐예요? 국가 기밀이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윤서가 하드 드라이브를 받았습니다. 배낭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용병들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총알이 벽을 갉아먹었습니다. 윤서가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용병 5명이 복도를 따라 진격했습니다. 윤서가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10발 남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윤서가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용병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가요. 둘은 반대편 복도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용병들이 다시 쫓아왔습니다. 윤서가 단말을 꺼냈습니다. 포탑을 작동시켰습니다. 천장에서 포신이 내려왔습니다. 뒤쫓던 용병들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윤서와 할아버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윤서가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윤서야, 내가 왔구나. 당연하죠.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순 없어요. 할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윤서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많이 다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부축해 3층 복도로 나왔습니다. 선하경이 있는 안전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쉬고 탈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윤서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헬기 조명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707 부대 헬기가 착륙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벙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숨을 삼켰습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안전가옥이 가까웠습니다. 50m만 더 가면 됐습니다. 그때 앞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진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도진이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를 겨냥했습니다. 윤서도 총을 들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는구나. 비켜요. 안 돼. 넌 여기서 끝이야. 쏠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내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할아버지가 윤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도진을 마주봤습니다. 도진아. 한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장군님, 비키세요. 너는 내가 가르친 제자야. 이러지 마라.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선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이다. 아니에요. 옳은 선택이에요.
나라는 우릴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한도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도진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도진아, 총을 내려라. 안 돼요. 너는 아직 돌아올 수 있어. 돌아갈 곳이 없어요. 한도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았습니다. 한도진의 손에서 권총이 튕겨나갔습니다. 한도진이 손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서가 총구를 한도진에게 겨눴습니다. 꼼짝 마요. 한도진이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가자. 윤서가 한도진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한도진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윤서야, 넌 이길 수 없어. 윤서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두고 봐요. 윤서와 할아버지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안전 가옥 문이 보였습니다. 윤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경 씨,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경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서와 할아버지를 보자 안도하며 총을 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셋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경이 문을 잠갔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응급키트를 꺼냈습니다.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하드 드라이브는 안전하니? 네. 제 배낭에 있어요.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다. 알아요. 무슨 내용이 담긴 건데요? 할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국방부 내부 부패 증거야. 누가 골드문을 팔아먹었는지, 누가 블랙카드와 거래했는지 다 들어있어. 윤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이걸로 그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해.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탈출구가 있어요. 북쪽 배수관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30분쯤이요. 윤서가 시계를 봤습니다. 한도진이 말했던 데이터 전송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윤서가 단말을 꺼냈습니다. 벙커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전송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중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관리자 권한 필요. 윤서가 혀를 찼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니? 데이터 전송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서버를 파괴해야 해.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선아경이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벽에 걸린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메인 서버실. 거기에 자폭장치가 있어. 그걸 작동시키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윤서가 설계도를 봤습니다. 메인 서버실은 지하 5층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너무 위험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윤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윤서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네. 윤서가 총을 챙겼습니다. 마스터키를 단말에 연결했습니다. 선아경이 물었습니다. 저도 갈까요? 아니요. 할아버지를 지켜주세요. 알겠어요. 윤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5층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가르쳐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전 침투 전술, 게릴라전 기법, 생존 기술, 모두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윤서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5층으로 가는 계단은 끝이 없었습니다. 윤서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헤집었습니다. 100개쯤 내려가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더 낡았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조명도 깜빡였습니다. 윤서가 총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0m쯤 가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윤서가 단말로 설계도를 확인했습니다. 왼쪽이었습니다. 왼쪽 복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몸을 낮췄습니다.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모퉁이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용병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서버실 문 앞이었습니다. 윤서가 물러섰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윤서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윤서가 근처 상자를 쌓았습니다. 올라가서 환기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환기구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서버실 위쪽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용병 2명이 안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했습니다. 환기구 덮개를 살짝 열었습니다. 첫 번째 용병을 조준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용병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용병이 돌아봤습니다. 윤서가 다시 쏘았습니다. 두 번째 용병도 쓰러졌습니다. 윤서가 환기구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서버실을 둘러봤습니다. 중앙에 큰 콘솔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다가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80% 완료. 5분 남았습니다. 윤서가 마스터키를 연결했습니다. 자폭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활성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자폭까지 10분. 윤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진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용병 5명이 따라왔습니다. 한도진이 윤서를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여기 왔구나. 윤서가 총을 들었습니다. 한도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쏘지 마. 쏘면 내 할아버지 죽어. 윤서가 멈칫했습니다. 한도진이 단말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윤서에게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와 선아경이 포위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둘 다 죽어. 알았지? 윤서가 총을 내렸습니다. 한도진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에게서 총을 빼앗았습니다. 용병들이 윤서를 둘러쌌습니다. 한도진이 콘솔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폭 장치를 작동시켰어? 윤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중단을 시도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중단 불가. 한도진이 윤서를 노려봤습니다. 멈출 수 있어? 몰라요. 거짓말. 한도진이 윤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윤서가 한도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10분 후면 이곳은 날아가요. 데이터 전송은? 그것도 중단될 거예요. 한도진이 화면을 봤습니다. 전송 90%, 3분 남았습니다. 자폭까지는 10분. 한도진이 생각했습니다. 전송을 완료하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도진이 용병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
끝나는 즉시 탈출한다. 용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진이 윤서를 봤습니다. 넌 여기 남아. 뭐? 혼자 죽어라. 한도진이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미안하지만 같이 죽을 거야. 비겁한 놈. 윤서가 달려들었습니다. 용병 한 명이 총개머리로 윤서를 가격했습니다. 윤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에서 왱왱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도진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안녕, 윤서. 좋은 군인이었어.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콘솔로 갔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전송 95%, 자포까지 8분. 윤서가 마스터키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문 잠금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한도진이 외부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윤서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포탑 제어. 아직 2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5층 복도에 있는 포탑이었습니다. 윤서가 포탑을 작동시켰습니다. 카메라로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한도진과 용병들이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포탑을 그들에게 겨눴습니다.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쏟아졌습니다. 용병 2명이 쓰러졌습니다. 한도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윤서가 계속 쏘았습니다. 한도진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송 98%, 자포까지 5분. 윤서가 환기구를 올려다봤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단말을 확인했습니다. 안전가옥을 비추는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할아버지와 선아경이 보였습니다. 용병들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그곳 포탑도 작동시켰습니다. 용병들을 공격했습니다. 용병들이 흩어졌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송 99%, 자포까지 3분. 윤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버를 파괴해야 했습니다. 전송을 막아야 했습니다. 윤서가 배낭을 뒤졌습니다. 폭약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메인 서버에 붙였습니다. 타이머를 30초로 맞췄습니다. 윤서가 환기구로 달려갔습니다. 올라가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20초. 윤서가 환기구를 따라 기어갔습니다. 10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5초. 환기구 출구가 보였습니다.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충격파가 환기구를 흔들었습니다. 윤서가 덮개를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버실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전송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자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윤서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포까지 1분 30초.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안전 가옥이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아경이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용병 2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아경이 윤서를 보며 외쳤습니다. 대위님, 빨리 나가요. 윤서가 할아버지의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셋이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뛰었습니다. 자포까지 1분.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윤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계속 가.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윤서와 선아경이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자포까지 40초.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선아경이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0초, 2층을 지나갔습니다. 20초, 1층에 도착했습니다. 출구가 보였습니다. 윤서가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10초, 철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5초, 윤서가 할아버지를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선아경도 옆에 엎드렸습니다.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벙커 입구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돌과 흙이 쏟아졌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폭발이 멈췄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벙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입구가 막혔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윤서가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윤서가 선아경을 봤습니다. 응급처치해야 돼요. 선아경이 배낭을 뒤졌습니다. 의료 키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키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아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료 훈련을 못 받았어요. 윤서가 키트를 집었습니다. 지혈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처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내부 출혈이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윤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야.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껴야 돼요. 아니다. 들어야 해. 할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반드시 전해라. 네. 꼭 전할게요. 너는 훌륭한 군인이다. 할아버지.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할아버지가 윤서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군인이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 이름보다, 내 나라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할아버지, 살아라. 윤서야. 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이 새어나갔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선아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2대의 헬기였습니다. 707 부대 마크가 보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대원들이 내렸습니다. 윤서가 총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김재현 중령이었습니다. 윤서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김재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위, 괜찮습니까? 윤서가 김재현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재현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경례했습니다.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태극기를 덮었습니다.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선하경이 부축했습니다. 김재현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대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서가 배낭을 열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김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국방부에 전해주세요. 장군님이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김재현이 하드 드라이브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진을 찾아야 돼요. 그가 배우예요. 이미 체포했습니다. 벙커 외곽에서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윤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재현이 윤서를 부축했습니다. 헬기에 타십시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갈게요. 알겠습니다. 윤서와 선하경이 헬기에 탔습니다. 할아버지의 들것이 옆에 놓였습니다. 윤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불타는 벙커가 작아졌습니다. 윤서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사람이야.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군인이다. 윤서는 그 말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헬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국군 수도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갔습니다. 뇌진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서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재현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재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김재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분석이 끝났습니다. 국방부 차관 2, 장성 3이 연루됐습니다. 윤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네. 골드문을 블랙가드에 임대했습니다. 매달 수십억을 받았죠. 체포됐습니까? 어제 전원 구속됐습니다. 한도진도 군사재판에 회부됐고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골드문은 영구 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잘 됐네요. 대위의 공로입니다.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공로죠. 김재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를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장례식은 군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국립묘지에 모셨고요. 알고 있습니다. 참석 못하셔서 아쉬우셨죠? 윤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장군님께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입니다. 할아버지는 훈장보다 명예를 원하셨을 거예요.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반란 혐의는 모두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서가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지켜졌습니다. 김재현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대위의 복귀 명령서입니다. 윤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복귀 명령.
효력 즉시 윤서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재현이 일어섰습니다. 윤서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윤서도 침대에서 경례했습니다. 김재현이 문을 나갔습니다. 윤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복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윤서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김재현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윤서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란 무엇인가? 그것은 계급도 훈장도 아니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보다 먼저 지켜야 할 이름이 있다. 가족이다. 윤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윤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하경이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경 씨, 안녕하세요, 대위님. 선하경이 꽃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괜찮아요. 나경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상처가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선하경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대위님, 복귀하시는 거죠? 네. 다음 주부터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선하경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선가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선하경이 일어섰습니다. 오래 있으면 피곤하실 거예요. 저는 이만 갈게요. 또 와요. 네. 꼭 올게요. 선하경이 나갔습니다. 윤서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푸른 산이었습니다. 윤서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윤서는 살아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윤서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윤서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흘 후 윤서는 퇴원했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강윤서 대위, 707 특수임무단.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윤서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국립묘지요.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 국립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윤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강태윤 중장,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복귀했어요. 다시 707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걸 지킬게요. 명예도 뜻도 사람을 지키는 군인이 될게요. 윤서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가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손녀를 지키고 가셨습니다. 윤서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 걸었습니다.
김재현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시죠. 네. 둘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묘지를 벗어났습니다. 윤서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앞만 보고 갈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명예의 길을, 사람을 지키는 길을,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윤서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윤서 대위, 할아버지의 손녀, 진짜 군인. 강윤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훈장도 계급도 아닌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국가보다 먼저 지켜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 사람을 지키는 것이 진짜 군인이라는 것. 12초의 긴급 호출로 시작된 골드문 작전은 윤서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명예는 지키는 자의 것이고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뜻은 윤서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밤, 그 뒤에는 이런 이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로 정의를 응원하는 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